안녕하십니까, 박승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기쁜 소식은 역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한강 작가의 경험담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강 작가가 하루는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글자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눈에 병이 왔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 해가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책을 읽었다. 옛날 중국의 공자는 밥 먹을 때를 놓치고 공부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몰입한 사람이 큰 위대한 일을 해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강 작가는 우리의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그 아픔을 그 자기의 작은 손으로 해냈다는 것이 저는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역사 공부할 때는 몰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고려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흐름. 고려시대 흐름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려는 누가 세웠어요? 왕건이 세웠죠. 왕건이가 918년에 세웁니다. 그래서 918년에 왕건, 태조 왕건에 의해서 건국이 돼가지고 1392년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공양왕이죠. 그래서 공양왕 때 고려는 조선에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는 474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긴 세월을 5개로 잘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려 정기 그럽니다. 고려 정기. 두 번째는 고려 중기. 세 번째는 무신 집공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몽골 쳐들어와서 온 간섭기, 온 나라가 간섭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려 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연도로 보면 어쩌냐. 여기는 당연히 918년에서 원래 930년에 이제 이 후상국을 통일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고려가 쓴 것이 918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45년까지, 1045년. 그러니까 정종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문종 때는 어쩌냐. 문종 때 이제 문벌 귀족이 공음전의 그런 혜택을 가지면서 실제로는 이제 완전히 그때가 이제 문벌이 형성되는 거죠. 이때가 1046년이죠. 그래가지고 무신 정변이 일어난 1170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신 집공기는 1170년에서 100년 동안 1270년까지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 1270년부터 간섭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몽골이 쫓겨서 명나라에 쫓겨서 자기 나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가 1368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이 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원사께는 1270년부터 1351년 공민왕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추진하죠. 그래서 이제 1351년부터 마지막 공양까지 1392년까지를 우리가 말기 이렇게 시대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대 구분 됐으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뭐였어요? 지배층이죠. 제가 역사를 공부 잘하는 방법은 세 가지 말하면 된다 그랬죠. 첫째는 시기를 구분해라. 어느 시기도 모르고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되겠죠. 두 번째,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지배층 또는 주도 세력이 누구냐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지배층이나 주도 세력의 성격을 정치적,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파악만 하면 여러분이 역사책을 안 읽어도 그 시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배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배층. 자, 고려 정기 때 지배층은 누구냐? 당연히 후삼국 시대의 반신라적 성향을 띄웠던 사람들이요. 육두품이죠. 자, 그래서 육두품 세력이 그랬고, 두 번째는 왕건 같은 호족 세력이 있죠. 호족 세력. 그래서 호족 세력. 우리가 호족하면 지방의 지배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군진 세력, 해상 세력, 뭐 초족의 무리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지방 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군진 세력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려 중기 때는 뭐냐? 이 사람들이 호족이 중앙으로 이렇게 옵니다. 왕건도 그래서 이제 그 호족들을 이렇게 정략견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세력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죠. 그래서 문벌 귀족이 문종 때부터는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문벌 귀족 하면 요즘 말하면 뭐야? 재벌 자식들은 재벌들하고 결혼하고, 재벌 자식하고. 그 다음에 검사 자식들은 검사들하고 결혼하고, 변호사 자식들은 변호사하고, 뭐 교사 자식들은 교사, 그리고 뭐 의사 자식들은 의사들하고 결혼하고. 이것은 정말로 후진국이죠. 건전한 사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 근데 끼리끼리 이거를 놀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검사가 뭐 2292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무신직공기. 문벌 귀족들이 엄청나게 이제 무신들을 홀대합니다. 원래 고려시대 때는 무신들이 대접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진국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전쟁에 공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들은 어떤 이 전공만 세우면 바로 그냥 장군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문신들도 이제 장군이 많았었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나 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무신 정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신들을 없애고 무신들이 전국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신직공의 100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배계층은 무신 세력입니다. 근데 이제 무신 세력이 계속 가다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죠.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은 1230년에 쳐들어와, 31년에 쳐들어오죠. 그래서 한 8차례, 11차례 쳐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1270년에 실제로 이제 그 삼별초들이 투항을 안 하고 항몽을 했지만 실제로 3년 만에 이제 아웃되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온나라 간섭기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곤문세족들, 곤문세족 또는 세가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배합니다. 근데 곤문세족이나 곤문세가는 실제로 여기 앞에 있었던 문벌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신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친원 세력들이죠. 친원 세력들. 바로 이제 온나라 황실에 등을 얻고 까본 사람들. 지금 말하면 이제 친일파라든가 친미파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말하겠죠.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판을 쳤던 시대가 이때다. 그 다음에 고려 말기 때는 어쩌냐?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가 무신정권 이후에 과거를 통해 된 게 실력이 있죠. 좀 유교적인 그런 그 지식인이다 생각하세요. 이 사대부들이 바로 이제 정권을 한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외침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외침에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정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흥무인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신흥무인 세력도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왕이 34대 왕이 있죠. 34대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명의 왕이 이 고려를 이끌어 가죠. 그런데 우리가 조선은 태정, 태세, 문단, 내성룡, 인면서, 강인우 이렇게 잘 외우죠. 근데 고려시대는 잘 못 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4개씩 끊어서, 그러니까 4명씩 끊어서 외우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왕을 한번 외워볼게요. 태, 해, 정, 광, 경, 성, 목, 현, 덕, 정. 이게 정종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태, 정, 광, 경성, 목, 현, 덕, 정. 그 다음에 문, 순, 선, 헌, 숙, 예, 인, 의종까지. 그래서 태해, 정광, 경성, 목현, 덕정, 문순, 선헌, 숙예, 인의, 명신, 희, 강, 고, 원종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무신직공기의 이제 왕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온나라 간섭기는 바로 충자부터 왕, 충열부터 충열, 열선, 충선왕,
충수광, 그 다음에 충해왕, 그리고 충모광, 그 다음에 충정왕,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이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공민왕, 그 다음에 우왕, 창왕, 그 다음 마지막이 누구예요? 공양왕, 그러죠.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부터는 왕을 좀 알아야 돼요. 왕을 모르면, 뭐 시험 문제 풀 때도 참 어렵고, 흐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종자를 붙인데, 타조, 왕것만 조자 붙이고 나머지 다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나라 간섭기는 충자 붙죠. 충열, 충선, 충숙, 충해. 근데 이 세 명은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은 두 번 제2에 올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왕을 했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왕을 했다가 물러났다. 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충목왕, 충정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그 다음에 공민왕은 이제 반원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고, 마지막 공양왕은 마지막 왕이라 좀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좀 아쉽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실제로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침이라고 하는데, 외침을 많이 받습니다. 외침. 외에게 침략을 많이 해요. 고려시대 같이 침략을 많이 받은 것도 없죠. 첫 번째는 이제 고려 정기 때는 거란족의 침략을 받는다. 거란. 거란은 나중에 이제 요 나라를 세우죠. 우리가 이제 거란하면 야이올보기가 부족을 통합해서 이제 요를 세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 차례 쳐들어옵니다. 3차 침략을 해요. 그래서 1차 때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서희의 애교당판이죠. 서희의. 그래서 강동 6주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1차입니다. 성종 때. 그 다음에 2차는 현종 때 거란이 이 강조의 변, 다시 말하면 강조가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이제 즉위시키죠. 거기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양규가 잘 막아냅니다. 3차는 언제냐? 바로 이제 3차 현종 때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강감찬 장군이 바로 귀주대첩을 해서 귀주대첩해서 잘 막아냅니다. 자, 그러면 고려 중기는 어쩌냐? 고려 중기는 이제 여진족들이 쳐들죠. 여진족, 그죠? 여진족 하면 이제 아굴타가 이제 통일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금나라를 세우죠. 근데 얘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숙종 때는 별무반을 저주겠죠. 별무반을 저주겠는데, 이건 윤관이 건의해서 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별무반을 가지고 예종 때는 바로 이제 이 동북 구성을 싸죠. 동북 구성을 쌉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이자겸이가 1126년에 바로 이제 사대를 받아들입니다. 사대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금나라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묘청이가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1135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신 직공기하고 바로 이제 원간섭기 몽골이 원으로 나라 이름을 고친 것이 1271년에도, 이때 이제 몽골이죠. 몽골은 나중에 이제 이 한족들한테 쫓겨서 다시 지금의 몽골로 이제 다시 북상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원으로 쿠빌라이 칸 때 원으로 나라 이름을 거친 것이 1271년 정도 됩니다. 1271년도 이렇게. 그래서 몇 차례, 하여간 8에서 11차례, 뭐 14차례 이렇게 침략한다. 이렇게 알아둔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말기 때 이게 좀 복잡하죠. 처음에 이제 홍건적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홍건적의 침략이 있습니다. 약 2차례가 있으면 2차에 걸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실이라든가 이방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정세훈,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구의 침략이 심하죠. 외구 침략. 여러분, 외구 침략하면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홍산대첩하면 어디예요? 바로 이제 부여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최영 장군이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기 전라북도 군산 있죠, 군산. 군산의 진포대첩. 진포대첩. 여기는 이제 군산 쪽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무선 장군이 아주 그냥 화통도감, 화포 이런 건 다 동원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황산대첩입니다. 황산대첩. 황산대첩. 여기는 남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을 말하는데 이때는 이성계 장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관음포대첩. 관음포대첩 있습니다. 이건 남해 쪽을 말하죠. 그래서 정기 장군. 그래도 안 되니까 제냐 바로 이제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누가? 박위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외침이다. 그러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꼭 알아둘 것은 바로 이런 고려시대의 흐름을 잘 알면 어떤 그 시험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바로 다섯 시기로 고려 전기, 중기, 무신 집권기, 온나라 간섭기, 고려 말기로 알아두시면 되고 지배계층 꼭 알아야 됩니다. 바로 육두포족, 그 다음에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그리고 외침, 거란족, 전기 때, 중기 때 여진족,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 몽골, 그 다음에 말기 때 홍건적과 왜구가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고려시대 역사 공부는 아주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곤불 10년이란 말 있죠.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권력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 우리 정부는 권력이 영원한 같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돌을 맞아도 가겠다. 돌 맞으면 죽죠. 국민들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그 말은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역사적으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왕들이 34대 왕인데 다 죽었습니다. 권력이 곤불 5년도 아니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권력자는 항상 돌이 아니라 감옥으로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